바뀌지 않았습니다. 확장돼. 나 그거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카라트. 교재 펴봐. 아니 너네들 킬러를 다 그거 확통 아니 그거로 내는 것도 오버하지 않아요? 아 그거 아니에요. 들리면 가만히 있는 쌤?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아니 22기가를 다 활용을 내는 것도 오버 아니에요? 그 아버님 아 수원? 활용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아니 그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거예요? 저 진짜 도형 겁나 못하는데? 이거 못해서 잘 준비하고 들어가지고 축제하는 사람 마음이지 뭐. 아니 근데 그거 심지어 변형도 아니고 그냥 쌤이 만든 거던데요? 모의고사 변형도 아니에요. 아니야 모의고사 다 비슷한 문제들이 다 보여. 아니에요. 그거 쌤이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참고해서 본 거야. 변형한 거지 뭐. 그 그림 다 참고해서. 자 수투 나가겠습니다. 수투 처음 배우는 사람 손 들어봐. 왜지? 수현이는 그렇다고 치고 너희들은 특강을 안 했었나? 네. 그때 방학 때? 네. 왜 안 했었어? 못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서. 두 번째 하는 사람은 기억 얼마나 나고? 좀 기억나? 수렴한다. 좌우 같다. 너는? 하나도 몰라요. 지혜는? 뭐가요? 수트 좀 기억이 나?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난다고? 난리가 난다는 거야? 난리가 없다. 아 난리가 없다고 기억이. 일단 함수의 극한으로 갑니다. 촬영하고 있나? 자, 이 함수의 극한은 첫 단원이 가장 중요해. 첫 단원을 잘 잡아야 이 단원이 뭐라고 적혀 있어? 함수의 연속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연속성에 대한 정의만 새로운 개념인 거지. 개념 적용해서 문제 푸는 건 다 전부 다 함수의 극한으로 풀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1단원이 안 되면 2단원이 전혀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개념을 잘 잡아야 되고 처음에 개념 잡는데 조금 걸려. 학생들이 항상. 시간이 좀 걸리고 극한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잘 아이들이 받아들이는데 우극한, 자극한 들어가고 불연속인 막 그래프의 극한을 생각할 때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을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아프고 나 그거 안 봐. 했으니까 특강대다. 그래서 이 극한의 개념을 잘 잡아야 합성함수 극한까지도 잘 이어질 수 있고 이게 잘 만들어져야 연속성이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그리고 약간 준필러 문항이 함수의 연속성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 학교 시험에서. 그만큼 어려워. 함수의 극한의 내용과 연속성의 개념들을 잘 섞어서 문제를 잘 해석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기본 바탕이 이 극한의 개념이야. 그래서 극한의 개념을 차근차근 오늘 1단원도 다 안 나갈 거야. 3시간 동안 다 나갈 수도 없어. 차근차근 할 테니까 제발 이해가 안 가거나 뭔가 깨름칙하면 무조건 질문을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따로 문제를 풀어보고 잘 안 되면 추가적으로 프린트를 더 달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는 거야. 이 문항이 많지 않잖아. 뭐 조금 더 어려운 걸 풀고 싶은 학생들은 좀 더 어려운 걸 선생님이 프린트를 해줄 거고 조금 더 쉬운 것부터 좀 더 연습을 하기를 원하면 쉬운 걸 뽑아줄 테니까 1단원을 확실하게 잡고 가자. 알겠지? 그래야 그 뒤부터 뭔가가 잘 만들어질 수 있어. 일단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좀 정리가 돼야 돼. 일단은 리미트라는 기호가 등장하기 시작해. 리미트가 영어로 무슨 뜻이야? 제한. 제한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제한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학 자체가 어디서 만들어졌지?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다. 정립 자체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외국의 단어들을 가져와서 용어를 붙이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 어떤 함수라는 게 이렇게 가고 있어. 위에 걸 점근선이라고 하십니다. 그지? 점근선이라고 해. 여러분들 무한대라는 기호는 좀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 기호가 무슨 뜻이야? 무한대. 무한. 무한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거니까. 자, 무한이 뭐라고?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기호부터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 무한대라는 이 뜻은 커지는 상태다.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숫자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야. 예. 숫자는 덧셈 뺄셈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 덧셈 뺄셈이.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4는 6이라는 연산 결과를 낼 수 있는 건데 이 무한대라는 건 말 그대로 액체 상태라고 생각해봐야 돼. 바닷물에다 바닷물을 더했어. 그럼 어떻게 돼? 바닷물이 되죠. 그치?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를 2개를 더했다고 해서 이 무한대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를 했다고 해서 무한대의 제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상태이기 때문에. 무한대와 무한대를 섞으면 여전히 무한대야. 물을 섞으면 또 여전히 물이 되고 바닷물과 바닷물을 섞으면 또 바닷물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봐.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숫자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커지는 상태를 의미해. 그러면 이 fx라는 그래프가 계속 커지고 있어.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그럼 누구에 의해서? 점근선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라고 미국 아이들은 생각을 한 것 같아.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리미트라는 기호를 사용한 거야. 리미트를 왜 사용했는지 가볍게 그냥 쌤이 썰을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수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향해 간다라고 이게 보통 설명되어 있거든. 여러분들 책 읽어봐. 기호에. 뭐가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값을 극한값이라 한다. 막 이렇게 정의를 내려져 있어. 그러니까 어디로 제한하다, 제한받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향해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리미트라는 기호를 썼냐 하면 이게 바로 외국 아이들이 바라봤을 때 이 함수라는 게 이 y 값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그 리미트를 찾아냈다라는 거. 참고. 알겠죠? 무한대라는 기호는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고, 자, 이걸 우리는 양의 무한대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양의 무한대라는 기호를 쓴다. 그럼 얘는 무한대의 기호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이니 뭐가 되겠니? 무한히 작아지는 상태다. 작아지는 상태이니 얘를 우리는 음의 무한대라고 할 거야. 기호를. 알겠죠? 여기까지 가죠? 참고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여전히 무한대가 된다는 거. 뒤에 가서 극한의 계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자, 이게 함수의 극한 단원 자체가 순서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이해하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 이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정확하게. 근데 미분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극한을 알아야 돼. 극한의 성질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이 안 됩니다. 증명이 안 되는 공식들이 존재를 해. 그 이유는 대학교에서 증명할 수가 있어. 근데 배우는 이유는 뭐냐? 극한을 알아야 미분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적분이라는 걸 최소한 알고 대학교를 가자라는 교육 과정의 취지에 따르다 보니 극한을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거거든. 증명 없이 쓰는 게 몇 가지 있다는 것도 참고 알아두고, 자,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극한이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는 순서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할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가 될 거냐는 얘기인데 나중에 지구 잘 와닿지 않겠지만 알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부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정해지지 않는다. 부정방정식이라고 들어봤지?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 해가. 그래서 알 수가 없는 형태야. 알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라는 기호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바닷물을 계속 곱했어.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여전히 바닷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도 무한대야. 참고로.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상수를 할 거야. 상수. 무한대라는 놈에다 상수를 곱할 건데 그 상수가 그러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 얘들아. 이건 무슨 말인지 가니? 그럼 자, A가 양수면 어떻게 되겠어?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야. 자, A가 아무리 큰 숫자일지라도 무한대라는 숫자보단 작아. 봐봐. 엄청 계속 커지고 있어. 커지고 있는데 이 숫자가 엄청 크다고 생각해봐요. 뭐 100만 아니면 100억? 100억이라는 숫자 엄청 크지? 근데 그 놈보다 계속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100억이라는 숫자는 무한대 입장에서는 저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외우죠. 이게 좀 개념이 되게 어려워. 극한이라는 게 처음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큰 숫자를 생각할지라도 아무리 큰 숫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 숫자보다 무한대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나 큰 숫자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해진 숫자에다가 무한대를 곱하잖아. 그 정해진 숫자는 무한대가 바닷물이라면 그 숫자는 그냥 여러분들 소금 알갱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의미가 없는 수치다. 그래서 결국 무한대로 가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받아들여져? 좀 개념적으로. 그럼 A가 음수가 되면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더니 어디로 간다고? 무한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라는 건 방향을 바꾸는 거야. 수학에서는. 음의 무한대가 된다라고 했지. 무한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 오케이? 그럼 음수를 곱했으니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숫자야, 숫자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상태를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무한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무한대라는 기호로 쓰고 있는 거고, 무한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 그걸 기호로 마이너스 무한대 기호를 쓰고 있는 것 뿐인 거라. 무슨 말인지 무한대 기호는 뭐가 아니라고?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돼? 오케이? A가 0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0은 뭐야?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뒤에 가서 무한소라는 걸 또 배워. 학생들이 맨날 헷갈려요.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하면 무한대 곱하기 숫자 0인 경우도 있고 표현이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라는 기호도 나오게 되는데 다른 거야. 일단 알겠지? 숫자 0인 것과 무한소는 좀 살짝 다르다는 거 참고로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무한대 더하기 상수를 더하거나 뺐어. 뭐가 될 것 같아요? 무한대 무한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어떤 숫자 A를 더하거나 뺐대. A가 아무리 크더라도 무한대하고 비교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무한대다. 이해가셨죠? 곱하기는 부호에 의해서 상태가 바뀌는 거고 더 샘플셈은 의미가 없다. 무한대라는 기호에다가 그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전혀 무한대인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 커지고 있는 상태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너희들이 생각하는 숫자에 계속 그보다 훨씬 더 큰 숫자를 향해 가고 커지고 있다는 거야. 오늘 좀 와다. 요거에 대한 기호들을 좀 잘 정리해 놓고 두 번째는 이제 리미터라는 이 기호를 이용하여 이 기호에 대한 정의를 내줄 거야. 자, 이 기호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x가 a를 향해 갈 때 뭐라고 얘들아? x가 a를 향해 갈 때 fx라는 놈은 함수지 함수. 함수 값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묻는 것이다. 근데 그 향해 가는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가죠?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기호이라는 정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x가 a를 향해 가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또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야 돼. 이미 수투를 배웠던 학생들 우극한, 좌극한이라는 게 생각이 날 거야. 기억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극한, 좌극한이 기억이 안 난다고? 우극한, 좌극한 기억나니지? 자, 못 때리고 있고 우극한, 좌극한 아니야. 그 오른쪽 왼쪽 맞잖아요. 오른쪽, 왼쪽. 자, 이런 기호를 쓸 건데 A 옆에 플러스를 기호를 쓰고 A 옆에 마이너스 기호를 쓸 거야. 자, 수학에서 플러스는 뭐야? 수위선상에서는 오른쪽, 마이너스는 왼쪽. 그래서 A를 향해 가는데 오른쪽에서 A를 향해 간다는 뜻인 거야. 이걸 우극한이라고. 얘는 뭐 아까 그러면 좌극한을. 자, 그림을 그려보면 수위선상이 있는데 여기 A가 있어. 그럼 A를 향해 가는데 오른쪽에서 A를 향해 갈 수도 있는 거지. 이걸 우리는 X가 A의
오른쪽에서 A 값을 향해 간다는 뜻이 되는 거. 여기까지 와닿지? 기호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있어야 이 단원이 안 헷갈립니다. 자, A를 향해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간다. 왼쪽에서 향해 간다. 이걸 의미한다. 또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합성함수 극한을 하면 이제 Y축의 극한을 만나면 또 이제 머리가 깨진다고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돼. Y값을 기준으로 본다면 A를 향해 가는데 Y축에서는 큰 값이 위에야 아래야? 위에지. X값도 큰 놈이 오른쪽인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위에서 내려오는 게 우극한이 되는 거야. Y가 A를 향해 가는데 큰 쪽에서 다가간다. 작아지는 건데. 향해 어디에서 향해 가는 거죠? 그럼 얘를 보면 오른쪽에서 작아지고 있는데 왜 플러스? 아 그러네. 자, 기준이 뭐라고? 방향이야. 어디에서부터 가느냐 기준인 거지. 커지냐 작아지냐가 아니라. 그럼 얘는 지금 지혜가 말한 것처럼 작아지는 방향이니까 음수를 붙였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향해 갔다, 왼쪽에서 향해 갔다, 큰 값에서 향해 갔다, 작은 값에서 향해 갔다.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머리 잡혀야 돼. 그럼 이 왼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위를 향해 가는 걸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x 기준으로 x가 a를 향해 간다의 의미 안에는 항상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왼쪽에서 다가간다 또는 y축 기준으로 위에서 다가간다 아래에서 다가간다의 개념이 우극한과 좌극한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 왜냐하면 연속일 때 상관이 없어요. 봐봐. 예를 들어서 왜 이걸 배우는지에 대한 감을 좀 잡아주는 거야. 아직 이걸 fx에 대한 개념을 안 했는데 이렇게 다가가더라도 이렇게 얘는 다가갈 거고 왼쪽에서 다가가더라도 그래프는 이렇게 다가갈 거야. 연속이라는 표현은 그래프가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걸 연속이라고 해. 연속의 개념에서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질 수가 없어. 이해가죠? 그냥 하나로 생각해도 되는데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공부를 못하겠네. 감각이 없다고? 저 있다. 이거 하는 거지. 아아아. 연변. 이거 진짜. 허리 아파. 녹화는 그럼 건강에 안 좋다지. 잠 많이 자서. 왜? 나 등교 3개 오르 더 담임쌤이 자고. 등교 3개 오르 안 오르면 피어싱 잠도 안 학원도 먹었어. 3개로 약 잠은 4개 있거든? 3개 오르면 더 하는 거고 원래 2개 시험 기간 안 잤어? 그래서 지금 못 올라가지고 빼야 되게 생겼어. 등급 3등급을 올리는 거 어떻게 돼? 그러니까 3개 등급 올려야 된다. 아, 세 과목에? 스트레스 안 해? 짜증나. 그러면 시험 근데 내가 맨날 불합치고 머리가 하고 안 있어. 돌아가지. 그 각성 이제여가지고. 기억나. 그러니까 아니 잘 돌아가는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내가 그 보통 2주를 참았는데 나 내가 돌아가는 빼라고. 야, 그 내기를 왜 했어? 난 내가 그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냥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공부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야 시험 보는데. 어쩔 수 없어. 꼴꼴이랑 부르라. 근데 영어랑 국어는 잠을 야, 그거 자야 내가 할 말 없이 맞아, 좀 그게 안 읽히지 않아? 맞아요. 그 중성이 진짜 난 웃기지 그- 않아. 적당히 안 영어는 그치. 영어는 모르면 안 읽어. 내가 케이스도 떴어. 애들이 영어 쉬었지? 관심도 없지? 진짜 잘못 쓰는 줄 알았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못 봤어도 되는데. 어이. 야, 그럼 밥 먹을까 우리? 우리 맛있는 거 진짜. 우리 가서 천재인 거 말고. 우리 그냥 밥 먹을래? 너 우리 반 애들이랑 안 놀아? 왜? 그게 아니라 누구랑 가는 거야. 약속 잡는 것도 귀찮고 하는 것도 귀찮고
좀 더 내 영화 다른 학교에는 뭐. 처음 다녀? 그 영화는 어쩔 수가 없는 게 F1이야. 합체된가? F1이랑 UFC 좀다 봐야 돼. 무슨 말인지 그 잠실 가서 볼 건데 그거 있어. 잠실? 그 부가티 있어. 해볼 수 있어? 아니 1층에 전시. 아, 100일 개 비싼 거 알아? 무시? 그러니까 25억. 아니 20몇 억이면 차 하나 20억이라는 거. 우리 가방. 아니, 야 지금 아파트보다 낚시지 비싸. 마. 아, 이거 진짜 없어. 왜냐면 너무 빨리. 집을 사라 진짜. 내가 산 거 아니긴 해 그거. 야, 낚시. 날씨 너무 더워서 못 걸어가. 진짜 걸어가다가 진짜 죽어, 인간이. 집을 가족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는 거지. 야, 영지, 내가 말했나? 뭐? 뭐야 대우다 여기가 잠실이야? 그 나 롯데월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에어컨 잠실요? 에어컨 잃어버렸어. 헐. 대박. 아니 너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너가 주비오건 있냐고 물어보긴 했어 나한테. 아 그래? 그래서 문자를 시켰거든? 근데 너 택배를 분명 하나 시켰는데 내 이름으로 택배가 내일까지였다. 두 개가 오네. 우리 하나를 내가 찾아보라. 네 그런가? 근데 하나가 더 온대. 근데 내가 반택을 시킨 게 뭐였거든? 다 일반 택배사로 시켰는데 시부하는 거 아니야? 어떡해? 나 요즘 좀 그런 거 많이 먹어. 시간 왜 이렇게 많아? 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많아 영어 시간? 잠실이죠. 뭐? 아니 너랑 번개랑 그게 말이지. 아 이제 애들이 무서운 거잘 보냐고. 와 진짜 개 하얀 우리가 다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무섭다. 무섭대 애들이 다. 이거 너무 처절하다. 잠시가 끝나는 거야. 어디? 어? 그 정도야? 개. 별로 안 무섭다. 근데 짜친다. 밑밥을 너무 깔아놔서 그런 거 같아. 그 깜놀만 좀 봐. 맞아. 깜놀 칵테티 같은 거 있어. 근데 그냥 약간 예상 전에 칵테티야. 이쯤에서 나오겠구나 했는데 우리 대신 얼굴이 전해드립니다. 장난. 사실 못 내리는 재밌는 게 있어. 여고당. 그거. 인증 받았다. 생일 이제 그게 없어. 구성이 고기부터 날 수 있어? 아니 그게 못 가지. 뭐야 씨. 구성부터 갈수 있다. 아니다. 봐봐. 몰라? 근데 운전만 따도 탄탄해지는 그러네. 아니 여기 왜? 아 맞아 이거는 안 된다. 아무리 책 긁어 당겨 다른 게 망가져야 눈이 살리지. 아 때리고 싶다고? 아니 멀었다고 아. 왜 때리고 싶어? 뭐 공주 청년한테 때리고 싶다고 이러길래. 야 내가 맞지 너한테. 왜 이래? 조심해. 야너 미안해. 웃긴 봤냐? 어? 오케이. 다행이다. 시험 나온 당일로 나왔어. 항상 있어. 자, 계속 갑니다. 여기서 설명이 끊겼네. 봐봐. 만약에 x가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그래프 입장에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게 보여?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 x가 a를 향해 갈 때 y의 값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 묻는 거죠. 정의 자체가. 다시 뭐라고? 요 기호의 자체가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x가 a를 향해 가면 fx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라는 뜻이야. 원래는 뭐 제한받는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얘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그럼 자, 얘는 이 좌표가 예를 들어서 a,3이라고 해볼게. 그럼 x가 a를 향해 가면 요렇게 다가가든 요렇게 다가가든 어디를 향해 가게 돼? 3을 향해 가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하니? 뒤가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a라고 놓았을 때 요 값은 a,5고 얘는 a,-3이라고 쳐보자. 오른쪽으로 다가갔을 때는 y값은 5를 향해 가게 되는 거고 왼쪽으로 다가갔을 때는 어디를 향해 가? 3을 향해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a를 향해 갔을 때 y값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라고 묻는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오른쪽으로 가면 5를 향해 가고 왼쪽으로 향하면 3을 향해 가잖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오케이? 이해가니? 자, 얘는 그럼 뭐가 존재해? x가 a를 향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래프인 거야. 얘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인 거. 주연 이해됐어? 경원 이해가요? 자, 또 다른 그래프 하나 좀 볼게. fx 이렇게 되게 빵꾸뽕을 줄게. 이 빵꾸뽕이 예를 들어서 a,3이라고 똑같이 해보자. 얘는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A에 대한 함수값이 3으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 근데 존재하지 않아도 얘가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목적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는 이게 FA와 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일단 개념이 연속일 때만 같은 거야. 연속일 때는 어때 얘들아? 쫓아가는 다가가는 그 목표점과 A의 함수값이 똑같이 3으로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쳐볼게. 이게 지금 다 연속성하고 이어지는 거야. 근데 1, 2 단원이 약간 장벽 없이 설명을 해야 너희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가. 자, 이렇게 A의 함수값은 요 점이 A, 1이라고 쳐보면 FA 값은 1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함수값이 점을 찍었으니까. 이해가지? 얘도 불연속인 그래프야, 일단. 얘도 불연속인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불연속인데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야. 왜냐면 이 극한값은 목표야, 목표. 함수값이 아니라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잖아. 그 목적지의 값이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그 목적지 값이 같으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우측으로 다가갈 때, 좌측으로 다가갈 때 그 목적지가 같지 않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 경우처럼. 이해가지?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다라고 이거를.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 같으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자, 요 놈을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거야.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향해 가는 값과 왼쪽으로 향해 가는 그 값이 같으면 그 값이 알파로서 같으면 우리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값이 알파로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 존재할 때 줄여서 우리는 수렴이라는 단어를 쓸 거야. 알겠지? 극한값이 존재한다. 말이 길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수렴합니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지? 오케이? 그 다음 얘하고 얘가 같지 않아. 같지 않으면 이 새끼는 발산한다라고.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야. 발산이라는 표현. 알겠죠? 그래서 수렴과 발산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대체할 거야. 이해가지? 이해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걸 무슨 극한이라고 한다고? 우극한이라고 한다. 얘를 무슨 극한이라고 한다고? 좌극한이라고 한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으면 그때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 값이 알파일 때 그 알파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하면 수렴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정리해놔야 돼. 여기까지 돼? 이해갑니까? 정리 좀 해봐. 이 경우 수렴하는 경우야. 수렴하지 않아. 얘도 수렴하는 경우. 정리해봐요. 기호에 대한 정의야. 기호에 대한 정의. 기호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좀 정리가 돼야 돼. 수현이 무슨 말인지 돼? 네. 대충은? 네. 여경이 다 배웠던 건데도. 어? 아, 몰라요. 근데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기억이 어떻게 하나도 안 날 수 있지? 몰라요. 이건 원래 뒤에서 배우는 건데 선생님은 먼저 설명을 해. 무한대라는 뜻을 조금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 x가 a를 향해 갈 때 이 기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x가 a를 향해 갈 때 fx가 제한을 받는 값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건데 원래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다가가는 값이다라고 책에서 다 정리되어 있는 거야. 목표점이라는 거지. x가 어디를 향해 갈 때? a를 향해 갈 때 y 값이 fx 값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묻는 거고
그 어디로 가는 냐가 우극한과 자극한을 따져야 된다. 우측으로 다가갈 때 y가 다가가는 값과 x가 좌측에서 다가갈 때 y 값이 다가가는 그 목적지가 같아요. 그게 첫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 목적지가 같은 거예요. 함수값이 여기가 빵꾸뽕이든 점이든 상관없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단원에 가서 배우겠지만 불연속에서도 극한값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 연속일 때는 얘들아, 자 생각해봐. 연속의 그래프야.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지. 연속일 때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연속일 때는 얘가 누구랑 같아져 결국에? FA랑 같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F가 연속인 함수가 되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값은 그냥 x에다 a를 넣은 값인 거야. 함수값이 극한값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걸 또 보여주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 플러스 1이라는 놈의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했어. 자, 우리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죠?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끊겨 있나요? 안 끊겨 있죠. 그냥 x에다 1 대입한 2가 바로 극한값이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얘들아. 그지? 이렇게 그래프가 생겨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x가 1을 향해 간대. 그럼 1을 어디에서 향해 갈 수도 있어? 1의 x값이 1보다 큰 쪽에서 x가 다가갈 수 있어. 그지? 그게 1의 우극한이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내려가겠죠. 이해가셨나요? 교훈 이해돼? 자,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향해 가는 자극한이라고 생각해 볼게. x는 그냥 x축상에서의 x값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fx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그럼 x가 1 향해 가는데 왼쪽에서 향해 갈 때 y값은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 값이 결국 뭐야? 2를 향해 가고 있는 거다. 이해되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속일 때는 그냥 함수값이 극한값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FA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아직은. 왜? 불연속 함수가 계속 나오거니까. 이 극한에서는. 그래서 항상 불연속 함수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해가셨죠? 연속 함수라고 장담할 수 없어. 모든 내용은 다 우극한, 좌극한 나눠야 돼. 이게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처박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순간 이제 기니디 다 틀리는 거야. 기니디 문제가 계속 나올 거거든. 시험에서. 알겠죠? 우극한, 좌극한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지웁니다. 자, 우극한, 좌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았어.